자, 다음은 서울교통공사 채용 공고 나왔죠. 이 서울교통공사 자소서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 내용이죠. 인재상을 물어봤습니다. 참 독특하게 나왔습니다. 보통 인재상, 모든 기업들이 인재상과 핵심 가치가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재상이라는 것은 그 기업이 어떤 사람을 원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핵심 가치는 원하고 또한 우리 직원으로서 나름대로의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번 서울교통공사 작년 자소서를 보았을 때 인재상의 핵심 가치가 2가지가 있더군요. 하나는 업무 자세, 두 번째는 업무 수행입니다. 그리고 업무 자세는 최종 산출이라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렇게만 봤을 때 이해되세요? 업무 자세는 인풋이고 이건 아웃풋입니다. 아웃풋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참 독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첫 번째 질문을 답변해야 될 것인지,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업무 자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부 터치를 하고, 그리고 슬로건에서 주 내용을 찾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자, 슬로건이라는 것은 최고 추구, 미래 도전, 약속 이행입니다. 3가지의 슬로건이 있더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재상이고요. 그리고 슬로건이 핵심 가치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업무 자세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 내용은 최고 추구나 미래 도전, 약속 이행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최고 추구에서는 추구하는 주 내용이 행복 나눔과 무한 안전입니다. 자, 사무직 같은 경우는 미래 도전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기술직 계열 같은 데 있어서는 최고 추구를 선택해서 쓰는 게 알맞겠죠. 왜? 운행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 기계, 전기, 직 같은 경우는 행복 나눔, 그리고 무한 안전, 사실 안전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서 서울교통공사도 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쓰게 되는데,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갖고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했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입사되었을 때 일을 주어집니까? 아니죠. 사수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업무에 대한 숙련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그때서야 여러분들에게 일을 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선배들이 그냥 막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떤 자세를 갖고 있다, 어떤 소양을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미덕을 얘기하셔도 되고요. 저는 항상 선배님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중의 가치를 가지고 사수님을 항상 모시면서 저는 업무를 빠르게 배워나갈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개되면 되겠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살아온 가정 중에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녹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더더욱 좋겠죠. 왜? 500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쓰고도 남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다 500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제발 글자 수에 맞추게 되면 여러분들 내용 전개가 기승전결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글자 수에서 얽매이시면 안 됩니다. 조금 넘으면 어떻게 그거를 줄일 것인지 고민하다 보면 문장 자체가 임팩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글자 수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2번째. 지원 분야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역량. 이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 또는 특별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자, 지원 분야의 직무, 사무직과 기술직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기술직 같은 경우는 어떤 역량이요?
어떤 역량입니까? 어떤 역량? 뭐 계획적이다. 나의 장점 중에 계획적이다. 저는 계획성을 통해 가지고 제가 학부 과정 중에 제게 맡은 부분에 책임질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는 플랜트 교육 속에서 아니면 인턴 교육을 통해서 뭐뭐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사무직은요. 사무직은 서비스죠. 서비스잖아요. 제가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부분에 책임지고 더 나가서 고객을 향한 서비스 정신이 저는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가져야겠죠. 그래야지만 두 번째 글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무직과 기술직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요. 자신이 변화와 도전을 목표로 달성했던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자, 변화와 도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이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변화를 위해서 한 것이 결국은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도전을 향한 부분이 변화를 추구한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재를 하나를 찾아서 그것을 왜 이행하게 되었는지 쉽게 얘기한다면 저는 교환학생을 다녀오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2학년 때서부터 철저히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죠. 그러면 교환학생이라는 건 하나의 경험을 내가 대상화한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경험 중에서 한 소재를 이끌어 가지고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도전과 변화라는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도전이 변화하는 부분이고 변화하려고 했던 것이 도전한 거 아닐까요? 이해되셨어요? 되셨어요? 자, 네 번째.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들었던 갈등 상황.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죠. 갈등. 갈등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은 게 뭡니까? 주제 선정이죠. 두 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두 번째로 팀원 중에 관심이 약한 사람을 이끌기 위한 부분들이겠죠. 그죠? 무작위로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한 것이 아니잖아요. 교수님이 지정해주고 아니면 조교님이 지정해줌으로써 그 팀원이 의지가 약한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이 제가 경험상으로 가장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찾아내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지금 비대면 입장에서 대학을 다니신 분들 아니에요. 맞죠? 지금 대학을 다니신 분들이 골치 아프죠. 미래에는 진짜 자소서 쓸 내용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뭘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했죠? 알바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기업도 서교통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서울교통공사 이렇게 쓰셔야 돼요. 항상 서울교통공사를 한번 지칭하고 서교통 이렇게 줄임말을 가는 거는 합당하지만 처음부터 서교통 이렇게 줄이는 거 아닙니다. 똑같아요. 아르바이트도 아르바이트 한 번을 얘기하고 또 한 번 얘기를 더 해야 할 때는 알바를 지칭해도 되는데 처음 기재할 때는 아르바이트 똑바로 기재를 하셔야 돼요. 줄임말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르바이트 중에 팀원과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니면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 이런 식으로 갈등 관계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소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갔을 때 3차 면접 때 갈등은 누구에게나 질문하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셨죠? 대답하세요.
공사 입사 후 본인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만의 계획.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황당합니다. 진짜 나는 황당하다라는 게 또 최근에 자소서에서 있었죠. 황당한 부분이요. 여러분들이 공기업을 빨리 합격되기 위해서라면 이 삶의 목표를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꿈이 무엇이고 현재 어떤 꿈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시는 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사 후 목표예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교통공사 입사 후에 어떤 목표를 가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열정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아웃풋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면접관들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전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미래에 무엇을 좀 더 가치 있게 생각할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비전과 목표가 뭐야? 그냥 목표를 얘기하면 그것이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비전을 따로 쓰고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들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라면 비전이라는 개념 정리를 먼저 해야 되고요. 또한 입사 후에 어떤 목표를 가질 거야. 자, 그러면 기술직을 하나 합시다. 기술직 입장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보세요? 선배님들을 존중하며 선배님들에게 그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빠르게 흡수하고 그래서 나 또한 전문가로서의 거듭나는 게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결국은 나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발전의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삶의 목표, 입사 후의 목표 뭐요? 동질성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삶의 목표를 찾게 된다는 것 자체는요. 입사 후의 목표 또한 자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또 대답 안 한다. 그래서 다 쓰시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첨삭 한 번만 받으시면 돼요. 두 번, 세 번까지도 갈 필요 없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 받을 일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지금 자소서 첨삭을 해주고 있는데 신문 스터디 끝나고 해주고 있는데 지금 안 오시고 있어요. 그렇게 한가하다라고 저는 보지 않는데요. 이번에 동서 보십시오. 공부량이 되신 분이 결국은 합격을 했어요. 잊지 마십시오. 지금 대기업이 그다음에 대기업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직을 위해서 장난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각오 그리고 의지 또한 집중 이것이 결국은 공기업 합격으로 이끌어진다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